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해임됨에 따라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장 곳곳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What's next? 그러니까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용어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What's next? 워싱턴 정가뿐만 아니라 증시와 또 금융시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크다고 생각합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방송 제목이 참 한눈에 좀 띄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미국 증시 얘기 먼저 해볼 텐데요. 네네. 어제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강세가 누그러짐에 따라 대부분의 아시아 증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유일하게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오늘 제목에 예. 트럼프 하원 의장설 이 제목이 잘못됐는지 알니까 예. 아마 그 시청자분께서 그런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데 지금은 최대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 트럼프 이렇게 전 대통령이 47대 대통령 이렇게 대선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하원 의장이 된다면 아마 국제 정치 역사상 세계 경제라든가 증시 입장에서는 최대 뉴스가 되지 않겠냐 그렇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오늘 꼼꼼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의 그 국채 금리랑 그다음에 달러가 누그러짐에 따라서 사실 최근에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의 천쌉 장세가 되기 때문에 예. 어제 한국 증시에서는 좀 숨통이 트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그랬었죠. 쪽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시각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는 이 방송을 통해서는 미국의 국채 금리와 달러 강세에 가장 한국 증시가 취약하다 하는 이런 쪽으로 어제 그 말씀드려서 예. 사실 많은 시청자분의 공감을 또 이렇게 비판하는 이런 세력을 같이 이렇게 했는데요. 반향은 그 컸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제 그 대부분 아시아 증시들이 이렇게 중국은 지금 이제 장기 휴가 때문에 개설이 안 됐고요. 대부분 아시아 증시들은 전부 상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상해 종합증시는 저게 사실 연휴 전입니다. 연휴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 일본의 니케이 지수도 500포인트 이상 다 올라갔죠. 싱가포르라든가 이런 중에 증시도 다 올라갔는데요. 한국 증시는 유일하게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코스피 지수를 정영국 PD께서 보여주시겠습니다는 2,400이 무너지는 아주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800선 밑으로 떨어질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2,400, 800선 오늘 정도에 동시 붕괴될 수 있는 이러한 그 가능성도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예. 그만큼 한국 증시가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증시도 관심이 될 겁니다. 그렇죠. 오늘 그 미국 증시는 역시 사실 국채 금리가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달러 강세가 누그러지고 이게 이제 누그러졌습니다는 사실 오늘 그 미국의 국채 금리 10년물의 그 하락폭으로 볼 때는 다우존스 지수가 최소 200포인트 이상 상승해야 됩니다. 예. 근데 거꾸로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이렇게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정도 0.3%는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지는 수준인데요. 자,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 미국의 증시가 올라가야 됩니다. 네, 한 2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다우존스, 나스닥, 전부 S&P가 동반 하락됐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 미국의 증시가 일시 반등한 문제를 가고 그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자막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시각이 이렇게 대립돼 있다. 1980년 블랙 먼데이와 그다음에 연말 랠리가 야단이라든가 톱니의 견해를 들어서 두 가지 시각이 반복되고 있는 될 텐데요. 예. 문제는 그렇습니다. 정책 가버넌스가 연말 증시의 가장 큰 관건인데요. 45일 연장됐습니다는 45일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그렇죠.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11월 17일 이후인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임시 예산안 이후에 정예산이 좀 처리될 가능성이 사실 의장이 들어가고 의장에 의해서 하원에 통과돼야 되는데요. 지금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장 선출까지 공화당 내에서 워낙 공화당이 갈기갈기 찢어져 있기 때문에 예. 하원의 다수당에 해당되는 하원 공화당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공화당이 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하원 의장이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러면 하원 의장이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할 때는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예산안이거든요. 예산안이 아니면 예산이 처리되지 않으면 그때는
사실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국채, 달러가 안전통화, 안전자산을 얘기했던 것은 국가 신용 등급이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문제에 있어서는 2011년에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트리플 A 등급을 한 단계 강등시켰고요. 올해 5월 말에 유럽의 피치가 사실 연방 부채 협상이 지연되는 관계로 해서 가버넌스 문제를 들어서 트리플 A 등급을 떨어진 상태거든요. 예. 근데 사실 무디스가 지금 트리플 A 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트리플 A 등급이 이때 이렇게 강등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청자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상징이 3대 평가로부터 트리플 A 등급의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했던 것이 달러가 안정통화, 기축통화, 예. 그다음에 미국의 국채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 하고 시청자분도 가장 안전한 자에서 미국의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투자한 상태거든요. 전 세계적으로는 한 45조 달러가 여기에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한 상태인데요. 이게 트리플 A 등급이 3대 평가로 무너질 때에는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미국 증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과연 어제 증시가 반등한 것이 굉장히 연말 증시의 전조기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9월 페드 회의 이후 그다음에 셧다운 이후에 증시보다도 채권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근데 문제는 채권과 외환시장의 불안감이 증시까지 전염된다면 1987년 블랙 먼데이가 바로 그러한 경로를 통해서 무너졌거든요. 예. 그런 거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의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달러 가치가 누그러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존스가 200포인트 이상 올라가야 되는데 3대 지수가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떨어진 것은 향후와 증시와 관련해서 상당 부분 이것이 고용 지표의 문제는 아니다. 정치권의 가버넌스 문제다 하는 이 문제를 시사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치적 거버넌스 문제, 아무래도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이 해임이 됐고요. 그에 따라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죠. 사실 그 미 헌정 역사상 시청자 여러분도 우리도 이 방송을 통해서 가장 국내 언론사에서 가장 빨리 이게 케빈 맥카시가 하원 의장에 해임됐던 것을 아마 우리 정영규 PD께서 속보로 가장 빨리 처리해서 또 방송에 해설해 드렸을 겁니다. 여기에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프리덤 커커스다 그리고 친 트럼프 퀴즈다 해서 플러스를 붙여서 속보가 나온 즉시로 이 사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케빈 맥카시가 해임됐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그러면 결국 이게 지금 관심 있는 워싱턴 정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프리덤 커커스는 뭘까? 근데 이 프리덤 커커스는 아시겠습니다는 2015년 1월 26일 날 창립한 티파니라고 아시겠습니다. 아마 미국의 극우적인 국수주의 이기주의를 지향하는 티파니 커커스다 이렇게 보시면 프리덤 커커스의 실체를 더 명확하게 아실 수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예. 이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은 케빈 맥카시의 해임을 미 헌정 역사상 결정했습니다는 이 티파니 코커스가 주도해서 2016년 11월 달에 있었던 미국의 46대 대통령 선거에 45대죠. 45대 대통령 선거에 트럼프를 당선시켰습니다. 정치적 신이었던 정치적인 전혀 경험이 없었던 트럼프를 당선시켰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케빈 맥카시가 해임은 미 헌정 역사상 의회 역사상 처음 있긴 하지만 대통령까지 당선시키는데요. 케빈 맥카시를 해임시키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뉴스는 아니죠. 예. 그럼 내년에 대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선이 다가오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 균열을 보였던 게 작년 11월의 중간선거 결과에서도 사실 하원이 다수당을 차지한 것은 굉장히 앞으로 대선을 가는데 바이든 정부의 연임 가능성 행처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겠다. 왜냐하면 중간선거에 하원이 승리하는 관계로 해서 트럼피즘이 부활됐습니다. 예. 오랜만에 보시죠. 트럼피즘이 부활됐습니다. 아마 머스키즘도 잘 아실 거로 생각하는데요. 트럼피즘이 이렇게 씁니다. 트럼프 플러스 이즘에서 트럼피즘이 부활됐습니다. 자, 트럼피즘이 부활되다 보니까 올해 연방부채 협상 주도했죠.
그다음에 예산안 지금 주도하고 있죠. 예. 차기 의장 선출도 주도하고 있죠. 사실 실질적인 배후 인물은 누굴까 하는 측면에선 티파니 코커스와 프리덤 코커스의 실질적인 것은 프리덤 코커스 중에서도 친 트럼프 키주에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케빈 맥카시의 해임할 때 처음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 트럼프가 바이든은 지금 정식 대통령입니다는 트럼프가 지금 전 대통령이긴 하지만 올해에서 미국 경제에서 중요했던 부채 협상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하원 의장이라든가 이런 쪽을 실제로 주도한다. 여기에 바로 뭐냐? 뒤에서 대통령 행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섀도우 프레젠트. 그래서 행사를 하고 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연임이 아니고 내년에 대선에서 재임이 되겠죠. 예. 재임이 재선이 된다면 2기 트럼프 정부, 1기 트럼프 정부는 2017년서부터 시작됐었고 그다음에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왔으면 결국 프리덤 코커스에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내각이 구성되지 않겠느냐 해서 프리덤 코커스의 내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워싱턴의 정치 평론가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포리레코를 비롯해서 벌써부터 섀도우 캐비넷 그다음에 2기의 내각에서는 프리덤 코커스 내각 이렇게 되는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증시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둔화된 게 중요할 것이다. 이게 더 지금 핵심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프리덤 코커스, 그동안 생소한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자주 들릴 용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지금 하원 의장이 이제 해임된 상태에서 빨리 뽑지 않으면은 추가적인 정치 혼란을 막기 힘들 텐데요. 어떤 인물들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빨리 뽑기가 어려운 구조죠. 지금 거론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뭐 아시겠습니다는 공화당의 하원의 다수당이 공화당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프리덤 코커스 내에 강경파라고 알려져 있는 스커리스 원내대표입니다. 그리고 조던 법사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문제는 공화당의 주류 세력의 지금 지지를 얻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제 공화당의 주류 세력들의 중도 성향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트로이 넬스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한데요. 시간 관계상 그냥 인물만 거론되겠습니다. 그렉 스티브 이런 추천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공화당에서 나와야 되는데요. 공화당이 지금 온건파, 중도파의 공화당 주류 세력과 프리덤 코커스, 티파니 코커스의 강경론자 지금 아주 갈등이 심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오면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저기 거론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겠느냐. 그것이 어떤 성향이든 간에 어렵다. 예.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결국 임시의장을 다시 선출해야 되는데요. 임시의장은 뭐냐. 지금 상태에선 결국 트럼프가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트럼프의 하원 의장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재밌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하원 의장설. 사실 트럼프는 지금 하원 의원도 아닌데요. 이 하원 의장으로 하마평에 오르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네,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하신 사항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 의장이 될 수 있을까? 예. 또 2020년 대통령 당선을 지향하는데 하원 의장을 본인들이 맡을까? 그래서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1의 시나리오로 지금 검토되는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미국의 하원 의장은 하원 의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원 의장이 아니 됩니다. 왜냐? 하원 의장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굳이 하원 의장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것이 경우에 따라 나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원 의장이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의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면 오히려 뭐냐? 캐스팅 보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서양에 의해서 이번 것처럼 공화당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경우에 따라서는 바이든 정부와 음모설이 있던 임시예산안 이게 처리가 되는 이게 공화당 아니거든요. 예.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캐스팅 보드 역할을 한다면 하원 의장이 아닌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하원 의장에 추대한다는 얘기는 시청자관이 하원 의장도 아닌데 될 수 있느냐 이 궁금증은 풀리셨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하원 의장에 추대하는 것은 케빈 맥카시가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원 의장 추대한다. 한다면 트럼프는 정작 받을 것이냐 하는 측면입니다. 트럼프도 가장 받기가 좋은 사람입니다. 본인도 관심을 적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일단 하원 의장이라는 자리는 뭘까? 권력 사용으로 보면은 사실 대통령, 부통령에서 세월 3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보다 더 높은 위치가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부통령 해리스 역할이 거의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원 의장이 내일서부터 우리가 권력 사용상 실질적으로 2위에 해당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집권당이지만 지금 뭐 예산안 처리든가 뭐 하면 공화당에 질질 끌려가는 형국이 아니십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정치도 한번 보세요. 질질 끌려가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이고 대통령 선거에 여론조사일 때 자기가 실질적으로 말 좋아하기는 사람 이만큼 좋은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이 트위터라든가 이거 놓칠 못합니다. 이 사람이 뭐냐? 좋든 싫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렇게 노엘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론조사 정치학자입니다. 예. 노엘레가 침묵의 나선 효과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이걸 트럼프가 굉장히 경계합니다. 이건 뭐냐면 홍 앵커도 이런 침묵의 나선 효과에 걸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에 많이 예. 타시면 좋든 싫든 내가 방송에 나와야 됩니다. 좋든 싫든 미국의 국민들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사법적 리스크에서 법정을 본인 자신이 들어갑니다. 스스로 들어갑니다. 사실 법정에 선대는 게 그런데. 근데 본인 자신이 쓰거든요. 근데 쓰더라도 국민들한테 그것이 CNBC든 블룸버그든 비추는 게 오히려 자기가 여론조사 대통령 선거에 하는데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침묵해서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고 방송부터 멀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위터를 놓지 못한다. 이걸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원 의장이 된다 하면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자체도 사실 임시의장으로 이렇게 지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직 하원의장이 될 것이냐 임시 하원의장이 될 것이냐 하면 예. 임시 하원의장으로 대통령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는 뭐냐 하원의장을 맡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성으로 가장 높은 시나리오로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제 미국 대선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데요.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분위기도 지금 이 가능성을 국민 입장이라든가 특히 양당제에서는요. 예. 사실 메리트 시스템과 함께 스포츠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그럼 메리트 시스템은 정통 관료주의에서 정권 교체할 것이 정권의 일성성을 유지하는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관료를 채우는 거고요. 스포츠 시스템은 전리품 행정입니다. 나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에 기여했던 사람을 많이 이렇게 사실 그 강요로 쓰는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메리트 시스템과 스포츠 시스템이 균형을 이루다가 스포츠 시스템으로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가 하원 의장 대 여론조사에서 최소 10%포인트 앞서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쫙쫙쫙쫙 트럼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팬 차트 상황에서 보면 아주 두텁게 트럼프를 향하는 것을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텍스 마닝 기법에서 나오는 어조 지수를 볼 때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두 톤 대선이든 임시의장이든 두 톤 이렇게 지지층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요 문제는 텍스 마닝 기법은 바이든에 대해서는 자 플러스 1, 트럼프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해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어조 지수를 볼 때는 바이든보다는 트럼프가 더 높게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국민들 사이에 바이든의 상징어 그다음에 트럼프의 상징어가 어떤 쪽으로 부각되느냐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할 때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났죠. 민주당의 색깔이 블루입니다. 그래서 블루 웨이브 하원도 차지하고 상원도 캐스팅 보트하면 해리스가 차지했으니까 상원도 차지하고 집권당조 되지 않습니까? 블루 웨이 그다음에 클린 스위퍼 싹쓸이 미 의회도 싹쓸이, 대통령 싹쓸이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풀하우스, 풀하우스는 젊은 사람들 잘 아시죠? 예. 미국의 하우스에서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도 다 족쳐졌다. 이런 용어들이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들어간다. 근데 트럼프와 관련된 용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트럼프와 관련 레드 미러지라는 얘기. 아마 이거 보세요. 공화당이 쫙 해서 빨간 선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월가도 지금 뭐냐 이 빨간 이렇게 해서 런아웃. 카오스에서 다 트럼프의 리스크와 관련된 용어들입니다. 이런 용어들이 다시 부각되는 것은 국민들 사이에 줄서기가 지금 어느 쪽으로 되고 있느냐.
하원 임시의장설, 대통령 선거에서는 여론조사니 최소 20%, 최소 20%, 최대 20%포 이상 확산돼 결국 스포츠 시스템에서는 그쪽으로서 한 자리 좀 차지해야 되지 않느냐. 미리부터 줄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홍영표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줄 서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고 있어서 트럼프의 하원 의장설과 대통령 당선 가능성은 사실은 같이 연장선 차원에서 보셔야 되는데요. 임시 하원 의장선은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임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동일한 시각에서 보셔야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미국 사회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아직 대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어들, 용어들을 보니까요. 바이든과 트럼프 국가로 정말 미국이 쪼개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도 바이든 정부와 관련해서 미국 사회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예. 자, 바이든 정부와 관련돼서 관계만 맺으면 안 됩니다. 정권은 영속성이 있고 국민 편에서 정책은 일관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왜 차기의 트럼프 정부도 생각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자, 미국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트럼프 노믹스라 합니다. 예.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을 바이든 노믹스라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트럼프 노믹스는 오바마 노믹스를 지우는 데 일관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해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단일금융법이든 뭐든 전부 지우개 나섰죠. 근데 바이든 노믹스가 2021년에 들어와서 트럼프 노믹스에서 지어졌던 오바마 노믹스를 부활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임시의장을 해서 내년에 11월 달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면 이때는 뭐냐? 프리덤 커커스의 내각을 구성으로 해서 트럼프 행정에서는 바이든 노믹스 내지는 오바마 노믹스에 남아있는 것까지 지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경제정책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 미국이 얼만큼 가버넌스 문제, 정치권의 가버넌스 문제, 이게 지금 뭐냐면 미국에서 온 바이든 국가, 트럼프 국가로 합중국이 아니라 양분화됐다는 것을 그것이 민주주의 체제든 시장경제 체제든 국민의 여론조사이든 사회 각계에선 이렇게 우리나라 이상으로 이렇게 사실 그 양분화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책이 없다. 새 대통령이 들어오면 그게 공화당이면 이전 정부 싹 지우고 일관성이 없죠. 예. 연속성이 없죠. 이런 정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이 생각하면 바이든 정부에 치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정부 입장에서 시사점을 던져주는 거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정책이라는 게요, 이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직전 정부의 정책을 지운다는 건 다른 국가 입장에서도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것이 이제 사실 트럼프가 하원 의장이 된다면 예. 대통령 선거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 정가를 보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의 하원 의장설이 국제 정치사, 그다음에 관계 이런 데서 최대 이슈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트럼프 노믹스와 바이든 노믹스를 세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도 국가 관계는 바이든 정부는 전통적인 사실 파트너십, 동맹을 중시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노믹스는 딜입니다. 딜. 한반도 주둔해, 경비 내. 동맹이 무슨 필요 있어? 경비 내. 안 내? 한반도 주한미군 철수. 엊그제까지 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정부 IR법, 반도체 굵기, 바이든 정부는 동맹국가에 추진하는데요. 무슨 얘기냐? 미국의 국익을 더 우선해야 된다 하는 쪽으로 강화된 IR법, 반도체법. 원래 반도체 굵기는 트럼프에서 나온 겁니다. 예. IR법도 미국의 바이든 정부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균형을 시각을 해서 바이든 정부가 IR법, 그다음에 반도체 굵기인데요. 이전부터 나왔습니다. 그게 중국과 충돌하는 문제가. 왜냐하면 굵기는 중국의 전형적인 대정책의 표상 아닙니까? 산업정책의 표상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는 규범에 의해서 국제 질서를 중시했는데요.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아무리 규범이 있다면 이전에 만든 겁니다. 지금 뭐냐?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지 않아? 이전 국제규범 무시해. 자유주의적 요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만약에 하원 의장이 되고 그다음에 대통령까지 당선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냐. 지금 미국 편향적인 안미, 경미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치명적 타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워싱턴 선언 물 건너갑니다. 캠프 데이비드 합선 물 건너갑니다. 그리고 미국의 리쇼링이라든가 정책에서 들어갔던 한국의 삼성전자 이런 것도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거든요. 예. 정치는 리스크에 대해서 대비라는 겁니다. 대비라는 겁니다. 우리 국민은 정치는 교체되지만 우리 국민과 후손 세대는 영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걸 보호해주고 될 게 국가 통수권자입니다. 통수권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정가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분위기가 심각하니까 플랜 B를 준비하는 자세, 플랜 B를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부산 엑스포 행상도 항상 출구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액세스리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예. 지금 워싱턴 정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된다면 증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주식 투자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오면 공화당 정부가 들어오면 좋다고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예. 왜냐하면 트럼프가 공화당 정부는 원래 전통적 공화당은 그렇죠. 기업적. 월가, 예. 친기업, 친주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전통을 중시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자기 자신의 이익, 물론 미국의 국익이지만 본인 자신의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윌리자베스 워런 민주당의 아주 트럼프를 죽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죠? 트럼프의 저주를 일으켰던 사람들, 이런 사람이 윌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장인데요. 워런의 악몽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사실 그 월가 저상사자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집권당인 트럼프 정부가 그것이 배악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든 뭐냐 이렇게 월가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악용을 했던 사례를 잘 아실 겁니다. 그게 공미대 사건입니다. 예. 시간 관계상 그 내부적 거래라든가 그런 것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는데요. 질서를 흐트러뜨린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유리한 환경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 트럼프가 만약에 임시장이 되든 그다음에 특히 대통령 됐을 때는 한국 증시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바이든 정부의 가장 친간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근데 만약에 트럼프 정부가 왔을 때는 사실 한국 경제가 한국 증시가 대외 정책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만약에 우리나라도 사실 차기에 윤석열 정부 단임제 교체하거든요. 예. 근데 다른 정당으로 넘어갔을 때는 우리 경제와 증시는 어떨 거냐. 그래서 외교라는 건 단임제 여부와 관계없이 정당의 색깔과 관계없이 단임제는 뭐냐. 권력의 역사성, 정책의 일관성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하루빨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플랜 B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플랜 B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을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